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과거에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올바른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다른 차이점 5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요.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이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이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비 기반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자, 도로, 그리고 공원, 또 뭐 주차장, 뭐 각종 학교, 이런 이제 공공의 목적을 띈 이런 기반 시설들, 바로 이런 것들이 열악한 환경을 다시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 이게 이제 재개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재건축의 경우는요,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사업은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이 좁은 도로의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곳은요, 여기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 요 사이에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아현 1구역입니다. 아현 1구역. 아마 여기 이제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은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요, 보이시는 것처럼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여기 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벌써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경우, 그쵸?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다른 여기 사항을 보시면요, 골목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골목 안으로,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소방차라든지 뭐 대형 차량들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여기 아현 1구역 재개발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개발 사업지. 이렇게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는 이런 이제 도로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각종 주차장 뭐 이런 기반 시설들을 다시 새로 지어야 됩니다. 다 멸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 사업이라 함은 가장 이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죠. 바로 음마 아파트죠. 여기 재건축 사업은 여기 음마 아파트를 하는 새로 멸시시키고 이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마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죠. 지하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외부 공간이나 또 실내 공간이나 또 상하수도 뭐 이런 배관들이 매우 노후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거주하기 아주 어려움을 호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다른 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셨고요. 자,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에는요, 이런 이제 기반 시설 열악하냐 양호하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제 이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을 띤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 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도정법 제12조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보시면 바로 재건축의 경우는 제12조 2항의 5항에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이 점수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이다 보니까 30년 차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는 이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 세 번째는요. 바로 이주비, 주거이전비, 또 이사비, 영업보상비 여부에 대한 겁니다. 자, 그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는요. 이주비는 공통사항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비라는 거는 내가 이제 멸실이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비용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건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대출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이 해당이 없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전 자산 감정가의 60%인데 이제 투기가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이것도 LTV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투기 지역의 경우는 40% 그렇죠. LTV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60% 이렇게 받게 되죠. 나중에 이게 이제 입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문제입니다. 이 법에 대한 근거 법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 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재개발에서만 보상이 되고요, 재건축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 이전비의 경우는 소유자 임차인에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곱하기 가구원수 곱하기 2개월분이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곱하기 가구원수 곱하기 4개월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고실 당시 해당 사구역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만 요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비라 함은 우리가 이제 실제 이사할 때 뭐 이삿짐 업체 비용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 정도 또 많은 좀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요. 좀 빨리 이사 나가는 조합원들에게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좀 빨리 이주할 수 있게끔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이거는 그 소유자, 임차인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주거이전비, 다시 말하면 뭔가 내가 이사하는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비 마련 쪽으로 받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사비는 그야말로 이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요걸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 사업에는 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해당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 소송이 한번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대법원 2009-28394 그 판결에 의하면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사업 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 주거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건축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보상 안 해주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단독주택 재건축 임차인들에게는 이사비 등을 보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아마 좀 작게나마 좀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상가 영업 보상비라는 게 있거든요. 역시 요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관한 보상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보상 역시도 재건축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재개발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그 관련된 법을 보시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당 상가의 월 매출액 7에서 14개월 정도의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재건축과 재개발에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주비죠. 그렇죠? 이주비, 대출 성격을 띤 이주비, 규제적은 이제 대출의 제한을 받고요. 주거이전비, 이사비, 상가 영업보상비는 재건축엔 없다. 재개발에만 있다. 왜냐? 재개발에는 공익적인 성격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재개발 사업에는 이런 사업 외 보상비가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것들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 점 네 번째입니다. 바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자, 재건축에 대해서는요, 그 도정법 제64조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매도 청구 시, 다시 말하면 나는 재건축 원하지 않아 이렇게 거부하는 이제 조합원 그 소유자들이 있겠죠. 원래는 협의가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대부분 협의가 잘 안 되겠죠.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렇죠? 이 매도 청구권,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동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이 소유자의 그 주택을 갖고 와야 되는데 매도 청구권에 의해서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거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 가격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매도 청구로 인해서 현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크게 손실이 날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매도 청구권이 아니라 바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관련된 그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 그렇죠? 여기에 63조에 보시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수용 절차에 따라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재건축의 매도 청구권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감정이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다른 점 알아보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요, 처음에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유예가 됐다가, 다시 또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2018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시행 시기는 2018년 1월 2일, 이후 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에 한해서 바로 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종료 시점에서 개시 시점 집값과 정성주택가격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구간별로 10%에서 50%의 누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도는 재개발엔 적용이 안 되죠.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련된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재건축이 좋을까? 재개발 투자가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입지겠죠. 입지. 그래서 입지를 보시고 또 내 투자 자금과 또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금 알려드렸던 이런 차이점 외에도요,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하실 때는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재당첨 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지, 이런 사항들 잘 점검하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또 여러분 이런 부동산과 경매에 관한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 TV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